됐다. 한다. 지금부터 영상 남긴다. 오늘 우리 혜린이가 좀 편찮으셔서 미리 연락을 주시는데 내가 늦게 받거든. 그리고 연락은 카카오톡을 하면 안 돼. 문자를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알림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을 못 보거든. 보이, 자. 자, 어디 한 차리지? 이 표시가 맞나? 120페이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는가? 네. 120페이지부터 그럼 설명을 할게. 자, 120페이지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필수의 제 23번을 보시겠습니다. 필수의 제 23번. 부등식 밑이 2네요. 2 로그 뭡니까? 2분의 1의 x가 뭐가 된다고요? 자, 1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자, 뭘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밑조건 진수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밑조건 보십시오. 2분의 1 양수고 1이 아니죠? 만족했습니다. 자, 진수 조건 보십시다. 왜 눈치를 보죠? 왜 내 눈치를 보죠 지금? 아닌데요. 눈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진수 조건 뭡니까? 첫 번째 x는 양수여야 되죠? 네. 만족했죠? 이해됐습니까? 진수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진수가. 1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진수죠? 네. 맞아요? 네. 야, 모자 아까 들어보세요. 너요. 아름다운 눈동자가 보이잖아요. 네. 진수 조건 맞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네. 진수는 양수여야 되죠. 진수는 양수.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영어 뭔가요? 혜린아, 영어 뭐니? 그래, 잘했어, 혜린아. 혜린입니다. 선생님, 영어 뭡니까? 로그 2분의 1의 뭐죠? 1인 거죠. 됐나요? 네. 밑이 무슨 분수? 진분수입니다. 그죠? 네. 네, 선생님. 그럼 선생님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얘가 0보다 얘가 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x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나요? 네. 선생님, x가 0보다 큰데 1보다 작네요. x는 0보다 큰 거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범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1이네요, 선생님. 밑이 2죠? 네. 로그 2가 로그 2분의 1의 x인데 로그 뭐라고요? 2에 2가 되죠? 1이라며요. 네. 되셨나요? 민경 선생님, 저 아까는 양수라고 그랬는데 잘 가라, 지우야. 얘들 잘 보내. 지우야 잘 보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건 혜린아 너 산만해서 미안해. 얘 무슨 조건입니까? 지금 얘는 무슨 조건 적어놓은 겁니까? 선생님이 진수 조건을 적어놓은 거고 지금은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얘 뭡니까? 가분수죠, 가분수. 네. 그죠? 가분수면 진수는 부동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x는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성립하게 되겠죠? 네. 이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돼요. 이해 안 돼요? 돼요. 그거까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요? 네. 네, 진짜요. 믿으시 사람이. 2는 뭡니까, 선생님?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몇 승? 이승. 2승이죠. 저승이 아니라 2승이죠. 아 재밌었다. 재밌었네. 재밌었네. 재밌는 줄 알았는데. 리치 어떻습니까? 진분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네. 4분의 1보다 크다죠. 자, 그러면 정리 다 합시다 이제. 답이 뭐가 나왔습니까? 4분의 1 정도 할까요? 4분의 1보다 어떻다고? 근데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 어디? 1 사이에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4분의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다고 범위가 나옵니다. 와, 어렵다 이거. 혜린아, 어렵다. 자, 잠시 음미 하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음미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오늘 정민경량은 머리 안 감았습니다. 자, 유튜브로 중요하게 유튜브 올리고 지금 이게 아시는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선생님 저저 공부안에 빈약함을 인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14명 구독자 여러분, 14만 명이 아니라 14명 구독자 여러분, 정민경이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쩌고 했는지 민경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로그 3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문제를 적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3분의 x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진수 조건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진수 조건 먼저 볼게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3승이 0보다 커야 되겠죠? x 3승이 0보다 크려면 x 3승이 0보다 크려면 맞아요? 네. x는 뭐가 되면 돼요? 양수면 되는 거죠? x가 0보다 크면 뭐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면 되겠죠? x가 양수면 됩니다. 선생님 정리하시죠? 자,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에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플러스 2는 이렇게 되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로그 3분의 1의 x를 뭐라고요?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됐나 혜린아? 됐나 고나? 됐나 민경아? 수성아? 그 외에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t의 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죠? 친구들 왜 그러시나? 로그 그래프 아닌가? y를 다 가질 수 있지 않나? 됐나요? x만 약수 조건 아닙니까? 민경이 이거 보고 있지 않네요. 서운하고 있네요.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되셨습니다. 선생님. 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fx가 이렇게 됩니다. fx가 몇 차씩? 2차씩입니다. 2자씩입니다. 2자씩. 저 자식이 아니라 2자씩입니다. 재밌네요. 아래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올라가다니까요. 판별식이 재밌죠? 재밌나보네.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고 합시다. 누가 크다고요? y는 0이 큽니다. x축이 큽니다. x축이 크려면 이 자리를 알파라고 이 자리를 베타라고 한다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나? 나는 맞지?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런 모르는 것 같은데 니 알겠나? 혜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니까 자 t 플러스 2
누구 지금 2009년식 얘기하고 이상한. t는 얼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죠.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저건 되는데요. 두 개는. 이게 2000식이잖아. 2000식. 네. 2000식. 아. 네. 이게 되지?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혜진아 같이 와가지고 모르면 합의하에 상을 복습해 줄 수 있으면 복습해 줄게. 합의하에 합의해가지고 복습할 수 있으면 복습할게. 합의가 안 되면 복습 안 한다. 자, 그래서 보자. t가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인 거거든. 네, 선생님.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더라? 로그 3분의 1에 됐나? 네. 3분의 1에 몇 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지. 네. 진분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노? 바뀌잖아. 진수가 그지? 네. 그럼 나간다 진수 얼마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뭔데? 3. 3.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 뭔데? 9. x는 누구부터? 3부터 9까지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상이다, 상? 네. 네. 상태지? 네. 자, 지금부터는 안 풀리는 이유가 상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 상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렇다고 상하를 다시 공부하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고3 때 하면 돼. 고3 때. 네. 그러면 만약 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방금 내가 너한테 fx가 2차식 블라블라 할 때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일 때 fx의 관계 4개 이렇게 표 만드는 거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둘이 표정이 얼었어. 그러면 이걸 이 대목에서 하고 가는 거야. 고2 때는. 얘만 딱 잘라갖고 2차 함수를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가져부터. 그런데 이 부분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벌써 해수를 몇 년, 2년 아니까 2년. 잊어버릴 수 있거든. 모르고 대신에 모르는 표현을 정확하게. 네. 일단 넘어갑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필기하시나 봐요. 우리 정민님께서. 정민님께서. 우리 고원 씨께서는 필기 같은 건 안 합니다. 껐다 켰다가 귀찮네. 그냥 켜놓겠습니다. 그래서 25번 하겠습니다. 25번. 자, 부등식 x는 로그 2의 x가 8x의 제곱보다 작네요. 자, 민경아 어떻게 하고 싶니? 너의 생각을 이제 이쯤에서 물어보고 싶다. 어떤 생각이 들었노? 지수를 어. 일단 x를 응. 양수 응. 라고 들어요.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비문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혜린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노? 그렇구나. 그리고 고은이는 어떻게 하고 싶노? 로그. 그치.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싶지.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모르겠다. 그자? 그 양변의 로그를 취할 것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밑을 뭘로 둘 거야? 2로 둘 거야. 왜? 8도 보이고 2도 보이는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 알겠지? 그 재밌는 건 아닌데. 재밌게 와주셔서 고맙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선생님이. 자, 로그 2의 x가 진수가 되는 거다, 그죠? 이산수 때문에. 자. 진수가 x 오자. 네. 진수의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얘는 8x 제곱인데, 선생님. 얘 찢을 수 있지? 네.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을 할게. 내가 있잖아. 나의 경험상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도 꽤 있거든. 네. 아니지? 네.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네. 아, 알아요. 앞으로 더 할게.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제. 네. 그래서 뭐가 되나? 로그. 로그 2의 x의 제곱. 얘는 뭐고? 2의 삼성이가 삼성이 어떻게 해? 앞으로 나가겠지? 네. 2가 앞으로 나가겠지? 네. 그래서 얼마 되겠노? 3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제. 아, 우리 민경이 넘어갔지? 아, 우리 민경이 지금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네. 분위기 이상하다 지금. 자, 이래 됐지? 혜린아 어떻노? 다시 할까? 아, 그래 그대로 할게. 민경아 괜찮겠나? 네. 수정 선생님 어떤데? 오케이. 자, 선생님 3분의 3이죠, 그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4이까? 4위가 아니고 4이까. 4이까. 자, t죠? 네. t가 뭡니까? 로그 2x죠?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 4이죠. 선생님, 마이너스 1은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선생님, 얘는요? 로그 2의 3승이죠. 네. 밑이 뭡니까? 가분수. 네. 가분수니까 어떻게 해? 그냥 써도 되죠? 네. 자, x는 어디? 2분의 1부터 얼마까지? 8 사이요. 자, 보세요. 진수 조건 한번 봅시다. 양수죠? 네. 어디 갔노? 양수죠? 네. 여기 문제에서 로그는 얘밖에 없죠? 네. 요걸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원래 처음에 문제 조건은 x가 양수로 되는 겁니다. 양수 조건 만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2분의 1부터 8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26번 바로 볼게요. 26번. 자, 26번까지 풀고 선생님이 조금 끊을게요. 끊고 여러분이 조금 한번 네 문제를 토탈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고은이가 내 진도 빨리 빼주면 좋을 할 줄 알았는데, 와,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서 숙제가 너무 많다고 그냥 맞아요. 그러더라고. 고은이 엄마를 한번 만나봐요. 고은이 엄마가 그때 저 원장님 방에서 얘기할 때 정신 못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머니 맞죠? 네. 자, 어머니 첫인상이 상당히 품격도 있으시고 제가 아니가 어머니 아니래요. 자, x가 양수입니다. 진수가 그죠? 네. 얘가 뭡니까? 가분수죠. 네. 제가 무조건 가분수 진분수로 보라 그랬습니다. 가분수 진분수. 가분수니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x는 8보다 큽니다. 하나 나왔죠? 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합쳐야죠. 로그 2의 x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죠. 2죠? 네. 로그 2의 2승. 4란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얘는 뭡니까? 로그 2의 4의 x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부등식 만족하면 되겠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 4, 5, 20, 10, 20 12 마이너스 플러스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자, 두 개 다 만족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x는 8보다 크고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 보통 이쯤에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혜린아, 내가 여기서 잠깐 일시 정지하고 가는 거니까 니도 이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면 된다. 뿅. 잔소리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짜 너희들 인생에 좀 성의 있게 인생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자, 손 다른 거 이기로 본다. 27번. 27 보겠습니다. 모든 양수죠. 네. 진수 조건 만족합니까? 안 만족합니까? 3분의 1의 x의 전체의 제곱 6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됐나요? 네. x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3 로그 3분의 1의 진수 k는 상수죠? 네. 그렇죠? 로그 3분의 1의 x는 진수가 변수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로그 함수가 뭐냐면요. 자, 3분의 1 해볼까요? 3분의 1. x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수가? 네. 1 들어갈 수 있고, 2 들어갈 수 있고, 0 들어갈 수 있고, 0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죠? 지수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큰 i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뭡니까? 함수지 않습니까? 네. 얘는 어떤 값이든 집어넣어서 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k는 뭡니까? 상수라고, 상수. 네. 여기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 4를 스티커 k를 붙여놓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상수란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입니다. 자, 질문했습니다. 진수 자리에 0보다 큰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i가 들어와도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로그 3분의 1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얘를 뭐라고요? t라고 잡자고요. 어떤 애가 들어가도 만족하니까 t도 어떤 i가 나오겠죠. 어떤 i들이 나오겠죠. t는 뭡니까? 어떤 실수도 다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로그 x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런 그래프란 말이죠. 어떤 y도 다 가진다고요. 실수 범위에서 실수가 다 지킨다고요. 단 정의역은 양수여야 된다 이거죠. x의 값은 양수여야 된다 이거죠. 양수일 때 얘 함수 y의 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된단 말이죠. 이 y를 뭐라고 잡았다고요? t라고 잡았다고 t. 이 y를 뭐라고요? t라고 잡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t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얘를 바꿀 거란 말이죠. 어떻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k 꼴로 나타낼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를 뭘로 써야 된다고요? 3의 로그 3분의 1의 k라고 얘는 써야 된다고. 왜? 얘는 시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 t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배우기를요. fx가 0보다 크고 싶대요. 어떤 x가 들어가도 만족하는 그림은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는데 항상 만족하려면 이 그림이어야만 됩니다. 네. 이 그림이 되려면 fx가 뭡니까? r로 불러야 되겠죠. 네. 그럼 최고차의 값이 뭡니까? 양수고. 맞나요? 네.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하십니까? 일단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고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짝수니까요 선생님.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됐나요? 네. AC죠? 네. AC니까 3 로그 3분의 1의 K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조건이 돼야 되겠죠. 1, 3이니까 로그 3분의 1의 K는 크겠죠? 누구보다?
3보다. 3은 뭡니까?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몇 성? 3성. 진분수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반대로 하시고 27분의 1이 되겠죠. 네. K는 뭐에 대해 됩니까? 진수 조건 양수를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이해 못했다 써주십시오. 솔직히 이해 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솔직히. 네. 아니 저 기타 뭐 그래프 경우에 이거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요? 네. 아니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네. 그러면 수정아 그럼 판별 쓰는 건 알겠나? 네. 판별 쓰는 거 알겠나? 네. 그럼 설명 못해. 일단 이거 넘어가자. 있잖아. 또 왜 안 해줘? 네. 네. 또안 해줘? 다 모르면 내가 하겠는데 다 모르면 하겠는데 다 모르면 일단 네가 판별식 쓰는 게 왜 그런지 모르면 설명 할 거다 지금. 한 번씩은 알아요. 판별식 쓰는 이유를 알겠나? 네. 그럼 네가 이거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긴 한 한데. 번씩을 왜 0보다 작다고 해요? 네? 왜 0보다 작다고 해요? 그거는 그거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자 보자. 이 영상을 남긴데 그래 내가 1초를 못 하겠네요. 여러 구독자분께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왜냐면 저 영상을 보시면은 따라서 영상이 따로 올라오거든요. 아래로 블록됐나요? 네. 됐나? 네. 아래로 블록합니다. 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X축과 비교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2차 함수가 X축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네. 아휴, 안 만났다, 이거, 진짜. 만났다.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겠지. 딱 접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런 그림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판별식이 양수고, 판별식이 0이고, 이거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네. 판별식이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나? 선생님, 그건 말이죠. 얘가 y 이꼴 뭐라고요? fx고요. 얘가 뭐라고요? y 이꼴 0일 때 f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 이꼴 0 0이 만나는 y 값이 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제 목소리가 심해졌죠? 모르는 소리입니다. fx와 y 이꼴 fx와 y 이꼴 0이 만나는 y의 값이 같다고요. 됐나요? 네. 0이 y의 값이 같은 i의 x 값이 실근이지 않습니까? 실근. 네. 됐나요? 네. 그게 2차 방정식입니다. 정의가. 네. fx하고 0하고 같은 게 이게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분의 2분 한다고요? 아 2분의 2분이라고요? 2분의 b 마이너스 아. b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네. 마이너스 4 나의 믿는 마지막 다코스 정민경량 2차 방정식 어떻게 보십니까? 2A분의 신발 자, 우리 혜린이가 대답하겠습니다. 혜린아, 대답해줘. 네,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자, 대답합니다. 선생님,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시거나 인수분해가 안 풀리죠?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십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걸 할 때마다 하다니까 귀찮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을 만드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근을 만드는 공식은 인수분해 되는 애도 이걸로 풀면 풀립니다. 그죠? 네. 여기 A, B, C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근의 공식을 한번 넣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을. 네. 구해보죠. 뭡니까? X는. 잘했습니다. 아, 잘하네 우리 애기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아, 고은이 지금 빡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잘한다고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 누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양수 마이너스 양수 x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죠. 네.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i를 b제곱 마이너스 4ac제곱 하니까 귀찮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결정짓네요. 우리나라 말로 디스크리미넌트 D 판별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부를까요? 판별식 D라고 부릅시다. 판별식 D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네요. 실근을 가지네요. 얘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0이니까 같은 게 두 개죠. 네. 서로 같은 두 실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근. 되셨습니까? 판별식 D가 되면 뭘 가진다? 중근 알파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음수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실수로 X축이 메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없단 말이죠, 답이. 그래서 붕 뜨겠죠. 둥둥둥 떠 있는 거죠. 판별식이 뭐면? 음수면. 설명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T, 세로축이 T지 않습니까? X축이 어떻게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죠? 네. 됐나요? T가 결정되어집니다. 그죠? 네. 이 T는 모든 실수에서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로그 3분의 1의 X의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실수 T에서도 답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T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누가? T의 값이 맞죠? 네. 떠 있어야죠. 떠 있어야지 다 크지 않습니까? T에 대한 2차식이 y 이꼴 0보다 큰 구간은 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T랑 이게 T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 K의 그래프 아닙니까? 얘가 Y는 0 아닙니까? Y는 됐죠? 이 Y가 이 Y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음해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음해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 되는 그 조립 된 거죠. 저 판별식을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판별식 설명했지 않습니까 방금? 네. 이상한 말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 그 교수 보면은 수성이가 뭐가 됩니까?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선생님 전에 한번 다 설명해 주셨는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저걸 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뭘 물었는데요? 난 저렇게 눕힌 줄 몰랐어요. T 그래프. 네? 그러니까 저 로그 T로 치환한 그래프를 네. 눕힌 거잖아요. 눕혔다니요.
t를 x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t를 x축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걸 모르고 있어. 왜 몰랐습니까? 아, 놓쳤나 봐요. 네. 그런데 갑자기 더 설명하시길래. 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수능이가 태클 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럼 그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28번 한번 보시겠어요. 28번 좀 지우겠습니다. 28번 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엮어서 들어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제곱 1 더하기 로그 뭡니까? 어머나 사귀는 거죠 그죠? 네 선생님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이 됐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랍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죠. 얘는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2차식의 상수가 로그로 들어옵니다. 로그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리수입니다. x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고요.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 행태가 됩니다. 네.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하고 뭐라고? 아래 볼록하지 않습니까? 네. 판별식이 뭐라고요? 양수이란 말이죠. 네. 조건 자체가. 네. 짝수네요, 선생님. 짝수니까 적습니다. 짝수 조건. 됐나요? 네. 자, 판별식이 물어봅니다. 뭡니까?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됐나요? 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될까요? 민경아 되겠나? 네. 되나 되니 된다. 그죠? 그 정도면 되지, 그지? 갑니다.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a. 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은 양수. 로그 a의 제곱이 몇 개? 2개. 어머나 없어졌네. 더하기 2 로그 a가 양수네요. 됐나요? 네. 지워졌네요, 선생님. 네. 로그 a를 묶어냅니다. 로그 a 더하기 1입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그죠? 로그 a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선생님, 지수 조건. 지수 조건 뭡니까?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선생님,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10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10의 마이너스 1. 얘는 뭡니까? 로그 10이지 않습니까? 네. 1 되겠죠. 가분수네요, 선생님. 가분수. 네. 가분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얘가 뭐라고요? 10분의 1이죠? 네. 네, 선생님. 얘는 어떻다고요? 10분의 1보다 작은데 지수 조건. 됐나요? 네. 자, 크겠죠? A는 뭐가 됩니까? 1. 그보다 크다 되겠죠. 답이 2개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면. 글자 나와 있는 문제는 제가 패스한다 그랬습니다. 124, 125 실력이 없는 관계로 실력 없은 안 하는 걸로. 네. 안 하는 걸로. 저 1분만 시간 주세요. 1번 그렇죠. 1번 넣었습니다. 1번. 그래서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동식을 마무리했습니다. 39분 33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함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네. 했는데 한 번 했다고 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해서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겨워하는데 벌써. 아닙니다.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네. 다 알아도 알겠죠? 네. 다 알아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상하함수는 중요합니다. 상하함수를 할 줄 알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상하함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상하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각입니다. 각. 뭐라고요? 각.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앵글, 그죠? 지금 내가 스펠링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앵글. 각이라고 합니다. 각.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의 정의를 짧은 시간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잠깐 나옵니다.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원점으로부터 1사분면의 x축 됐나요?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조선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잘 드십시오.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양수각 플러스 각이라고 부르고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음수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약속입니다. 네. 자, 사람들은 대개 양의 각을 선호합니다. 알겠죠? 음의 각이 없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호. 됐죠? 각의 정의가 뭔지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아, 되게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이가 알고 있는데 대답해 줄 겁니다, 수성아. 각의 정의가 뭡니까? 선생님! 각이란 반직선과 반직선을 그어서, 그죠? 반직선의 중심이 뭐랍니까? 모르겠어요. 이 점에서 만나는 요 크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수성이가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시초선의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인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생기는 요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됐나요? 네. 그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각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타라고 부르는데 각을 세타. 이렇게 번데기를 그려놓고 번데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세타라고 부릅니다. 각을 세타 또는 알파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동경과 시초선과의 관계의 각의 세타의 크기를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잠깐 상식을 좀 깨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짝대기를 좀 가져봐요. 잠깐만. 아니야. 자, 각이라는 게,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각은 있지 않습니까? 시초선에서, 그죠? 시초선에서, 그죠? 동경이 이렇게 와서 시초선과 각 사이에 각 세타라고 잡아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동경, 이 파란색 동경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동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냐면, 한 바퀴를 돌고 어떻게 합니까? 동경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세타를 가리킬 수도 있단 말이죠. 동경이라는 이 녀석이. 각이라는 게 36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360도에서 361도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몇 바퀴? 수십 바퀴가 돌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십 바퀴가.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100바퀴 돌았는지, 1000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몇 바퀴를 돌아도 되는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몇 바퀴를 돌아도 되는 표현.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360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360에다가 정수 n을 곱해서 그 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바퀴도 안 돌고 세타가 만들어졌다면 n은 뭐가 될까요? 정수 0이 되겠죠. 반대로
세타가 이렇게 안 돌고 거꾸로 돌아온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마이너스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해되겠죠? 네. 자, 이때 사용된 n은 반드시 뭐가 해야 될까요? 정수. 정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각. 질문 없어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68번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많이 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30도를 나타내는 일반각을 한번 잡아봅시다. 네. 그러면 수정이 4분면에서 잡으시면 시초선과 동경 이게 30도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30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30도라는 거는 뭘 수도 있단 말입니까? 360 곱하기 1 더하기 30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 되는 겁니까? 390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동경을 나타낼 때는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단정지을 수가 없단 말이란 말이죠. 생각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낼 때는 320도 곱하기 m 플러스 30이라고 적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1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9번입니다. 자, 시초선이 x가 되고요. 동경 y를 잡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5도라고 잡았습니다. 각을. 됐죠? 네. 우리는 이 i를 표현하려고 어떻게 4분면에 올려놔 보는 겁니다. 4분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선생님 음의 각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게 45면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몇 도가 될까요? 그쵸? 360에서 315. 45를 빼면 되겠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360에서 그냥 계산하십시오. 쪽팔리기 생각하지 말고 115. 얼마입니까? 315죠? 네. 이거는 315입니다. 315. 네.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쓸 수 있죠?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315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 저는 음역학으로 알고 싶은데요. 음역학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0도 곱하기 n 맞나요? 네. 마이너스 45 적어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안 씁니다. 네. 네.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네. 그럼 선생님 이걸로 45의 표현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n에 뭐 넣으면 됩니까? 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네. 그럼 마이너스 45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됐죠? 네. 그래서 168, 169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이 첫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버뜩버뜩 간다 이 말이죠. 네. 될까요? 네. 버뜩버뜩 넘어갑니다. 그래서 1번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계속 쭉 하고 설명을 계속 쭉 할 겁니다. 제가 목이 터져도 2번을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으로 간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제가 2번 4분면에 가겠습니다. 2번 지금 저는 131쪽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복습을 쭉 할 겁니다. 제가 1, 4분명의 세타가 뭐라고요? 세타가 1, 4분면 각이랍니다. 네. 그럼 1, 4분면 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타를 선생님 세타는 0도부터 얼마까지? 90도까지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동경이 1, 4분면 각인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됐죠? 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360. 320도 곱하기 n 여기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네. 320도 곱하기 n 몇 바퀴? 90. 90도까지 돌아야 된다. 네. 이해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3분의 세타각을 알고 싶습니다. 네. 3분의 세타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3을 나눴으니까 얘도 3을 나눠야 되겠죠? 네. 네.
3 나누면 얼마입니까? 120. 120도 곱하기 n 됐나요? 네. 자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입니까? 3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제 각각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수로 돌아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돈다고요? 양수로 보통. 그죠? 그래서 n을 뭐부터 들어간다? 0부터 들어간다고 n을요. 됐나요? n이 0이 됩니다. 그럼 3분의 세타는 각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세타는 0이니까 0이고 0이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면을 각에 그려보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얼마까지? 30까지. 0부터 얼마까지? 30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몇 사분면에 그어집니까? 1사분면에. 자,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30이라고. 30. 됐나요? 네. 이 간격에 동경이 잡아줄 수 있다고요. 3분의 세타가. 자, 두 번째. n이 얼마라고요?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1을 집어넣으시면 120도부터 3분의 세타가 어디까지? 150도 사이죠. 네. 120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게 18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다, 대충. 네. 이 간격은 얼마나 말입니까? 30이란 말이야, 30. 됐죠? 네. 30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마치 레이더처럼 삑삑삑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느낌이.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재밌으라고 하는데 부모님가 느낌 눈치채 꽂아줍니다. 됐죠? 몇 사분면에서 만들어집니까? 2사분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2를 집어넣겠습니다. 0 다음에 1이고 1 다음에 2를 넣어야 됩니다. 3 넣으면 안 됩니다. 2 넣었습니다. 2. 2는 얼마입니까? 240. 240도입니다. 3분의 세타죠? 네. 2 넣었습니다. 얼마입니까? 270도죠. 네. 선생님 딴건 모르겠고요. 270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간격이 얼마입니까? 30이 되겠죠. 네. 제가 이 설명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영상에. 네. 근데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는 겁니다. 근데 4번밖에 안 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 필요에 따라서 바뀌죠. n은 얼마입니까? 3이죠. 네. 3 됐나요? 네. 3 넣어볼게요. 3 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360. 어? 깜짝이야. 390이죠. 네. 어? 390이 어딥니까? 예. 여기랑 같은데? 네. 어?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돌기 시작했죠? 네. 딱 도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지금. 네. 몇 사분이 지납니까? 1. 1사분이요. 2사분이요. 3사분,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군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안 빠르죠? 네. 네, 안 빠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사실은 3번 하시면서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3번 문제는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게. 네. 뭐 이것도 나오긴 하지만 얘보다 3번이 잘 나온 이 일반과에서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잘 푸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문제를 제가 하나 풀고 여러분한테 시간을 잠깐만 드릴게요. 잠깐만. 네.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를 우리 손이 다 풀었죠? 네. 그러나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네. 리셋해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각 세타와 각 5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일치할 때. 이런 문제 유형이 이렇게도 나오고요. 밑에 175번을 보십시오. 세타와 7세타가 뭐라고요? 일직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각이라고 합시다. 7세타가 일치하는 경우 어떻게? 같은 일직선상에 7세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잘했습니다.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도입니까? 엑셀. 각의 크기가 180이 나오죠. 절대각이. 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방금 동경이 일치한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죠? 네. 5세타가 여기 5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반박비. 그렇죠. 5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각의 크기가 절대각이 얼마 나옵니까? 360이죠. 네. 그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360 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밑에 176번 한번 보십시오. 5세타와 3세타가 나타나는 동격이 뭐랍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동형과 이 동형이 X축에 대해서 어떻다고? 대칭이라고.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어떻단 말입니까? 같다. 이 크기가 알파입니다. 이 크기가 뭐라고요? 베타입니다. 이걸 알파로 봐도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쓴다고요? 알파랑 베타랑 어떻게 한다고?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360n이 되겠죠. 친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A가 친구야. 네. 이게 알파인데 이게 알파이기도 하잖아. 네.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몇 도고? 360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라고. 아. 자, 그럼 그 밑에 Y축의 대칭이라 그런다. Y축에. 봐봐. 얘가 세타면 얘가 얘가 알파면 얘가 뭐라고? 베타라고. 베타. 됐지? Y축의 대칭이가 이 크기가 여기 있지 여기. 네.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고? 180 때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라는 말이야. 네. 이해되겠지? 유형이 4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유형이 나왔습니까? 동형이 일치하는 경우를 풀어보는 겁니다. 예제로 해봅니다. 개념의 설명이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세타와 5세타가 동형이 일치할 때. 자, 봅시다. 세타가 어느 각입니까? 360 다 있네. 다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다 했으니까 대충 합시다. 여기 있다 칩시다, 여기. 세타가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네. 5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5세타라고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네. 선생님,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바퀴 차이 난다고?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360도 곱하기 얼마? n. 어쨌든 360 정수배가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4세타는 360도 n입니다. 됐죠? 4 나누시면 세타의 각은 얼마라고요? 90도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타의 각은 몇 도부터? 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까지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세타가 뭐라고요? 90이죠. 그래서 어떻게? 90 곱하기 n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0과 360 사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90으로 나누겠죠? 네. n은 얼마입니까? 0부터 4. 4까지죠. 사용되는 정수 n은 얼마인가요? 1, 2, 3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n이 1입니다. 얼마입니까? 세타가? 90. 90도. 되나요? n이 2입니다. 세타가 얼마입니까? 180도. n이 3입니다. 세타가 얼마입니까? 220. 정답이 3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5분 이상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풀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명절이 다가오면 고속도로 갑니다. 그죠? 네. 고속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호도과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호도과자와 호도부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자, 재미있으려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 재밌어요. 아, 고맙습니다.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60분법이라는 겁니다. 60분법. 뭔지 모르겠어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각을,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30도를 뭘로 바꿉니까? 실수로 바꿉니다.
실수로 바꾸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도법. 여기서는 호도까지 호가 아니라 호의 길이 할 때 그 호를 얘기합니다. 호의 길이.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그렇게 되시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됐나요? 원을 하나 그릴 텐데 원의 중심이 있겠죠? 네, 선생님. 원의 중심의 일정한 점거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레디어스,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반지름 길이만큼을 호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R이 되고 이 길이도 R이 되고 이 길이도 R이 되겠죠? 이때 생겨나는 중심각의 크기를 1 RAD 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귀찮아서 라디안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1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네. 이 정의가 맞니 틀리니 증명해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궁금하시면 전공을 하십시오. 전공. 수학과를 가십시오. 알겠죠? 고등학교 수학은 이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물어봅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똑똑하네요. 지금 방금 미경이 들어보세요. 네. 비례하는 관계예요. 둘이 목소리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 학생은 기분 나쁩니다. 자, 호의 길이를 R로 잡았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반지 너무 하잖아요, 선생님. R로 잡겠죠? 네. 됐나요? 네. 그럼 이것도 뭡니까? 1이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2라고. 됐나요? R이 3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네. 자,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몇 도입니까? 180. 180도인데 이 180도는 말입니다. R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3.1425 9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정도 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3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 3에서 조금 더 있는 이 호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180도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파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방금 선생님이 정의라는 거죠. 정의. 됐습니까? 이게 호도법입니다. 네. 자, 그럼 약속합니다. 180도는 뭐다? 파이다. 약속. 360도는 뭐다? 파이가 2개 있는 거다. 그죠? 됐죠? 그러면 90도는 뭐다? 파이가 반개 있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타내는데 69법의 각을 뭐로?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나타내는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무슨 규칙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0도가 있습니다. 120도를 실수학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떤 거? 120도를 우리가 지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는 지금 정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180으로 나누어요. 180이랑 같은 건 실수 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각도의 도를 도도하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도가 날아가면 180과 120은 실수입니다. 60으로 나누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 60으로 나누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 니가 눌렀습니까? 눌렀습니다. 개쩔었습니다. 그래서 120도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놀았다 죽겠네. 뭡니까? 3분의 2파이로 120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쓰는 방법은 아이디어가 얘입니다.
그럼 다시 3분의 2 파이가 60번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가 180이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 곱하기 180도죠, 그죠? 네. 도는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3은 3, 3, 60. 됐죠? 네. 얼마입니까? 120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각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적어보겠습니다. 180도가 얼마라고요? 파이. 여기 적어놨네요. 90도가 얼마라고요? 네, 파이. 360도가 얼마라고요? 파이. 2파이. 근데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애매하게 하시면 여기 적겠습니다. 60도는 얼마라고요? 3분의 파이. 그렇죠. 180 나누고 파이를 곱하겠죠? 네.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30도도 같은 방법입니다. 3분의 파이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6분의 파이 됩니다. 30, 60. 자, 90을 또 반으로 쪼개봅시다. 얼마입니까? 45도죠.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4분의 8. 이건 특수각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특수각 설명을 한번 더 해볼까요? 몇 도? 60도. 됐나요? 네. 몇 도? 30도.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시면 되셨나요? 네. 요것분에 요거 돼. 선생님 60도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진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됐나요? 네.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3. 또 뭐가 있나요? 45도, 45도죠? 네. 1대 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를 쓸 겁니다. 뭐? 30도, 몇 도? 45도, 조용하네요. 60도. 됐나요? 익숙해지십시오. 네. 30도. 퍼센트 쓰고 있습니다. 30도. 45도. 60도. 누가? 사인각. 무슨 각? 코사인각. 네. 무슨 각? 선생님 이게 뭡니까? 자, 설명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3학년 2학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각을 기준각 세타로 잡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잡습니다. 얘를 뭐라고? 세타라고 잡습니다. 직각과 세타가 잡히는 이 각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직각이 바라보는 변을 뭐라고 부릅니까?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밑변과 빗변 사이에 끼어있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높이입니다.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과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낸 각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빗변과 높이의 비율. 자, 편의상 선생님이 A, B, C라고 쓸게요. 편의상. 네. 사인이라는 비율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네. 됐나?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네. 그래서 60도를 보십시오. 30도부터 해야 돼요. 30도부터. 자, 얘를 기준으로 얘가 뭐가 됩니까? 밑변이 되고 얘가 빗변이 되고 얘가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30도는 사인 6분의 파이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네. 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이 왜 루트 3이 되어 있습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죠? 큰일 나겠네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 유리하시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됐나요? 네. 같은 방법으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 보시죠. 밑변분의 높이.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 1. 루트 3으로 정의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건 좀 이따도 되는데 미리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여기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 정도 소수를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서 퉁 칠 겁니다. 지금 나는 이걸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해주기 때문에 제가 다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부채꼴이 등장했습니다. 부채꼴. 됐나요? 네. 부채꼴의 반지름. 얘는 뭐라고요? 호의 길이. 됐습니까? 네.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에 낀 각을 선생님 셌다라고 쓰기로 합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2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 됐나 안 됐나? 네. 됐다. 360도를 뭘로 쓸 수 있노? 파이. 2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2파이 약분하시면 L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 세타. 부채꼴 호의 길이는 뭐? R 세타. R 세타. 알타 아닙니다. R 세타. 아이씨, 재밌습니다. R 세타. 네. 부채꼴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웁시다. R 세타.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R 세타. 됐나요? 네. 넓이가 있습니다.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누구? 320도분의 세타가 되겠죠? 네. 360을 쓸 수 있습니다. 뭐로? 이 2파이로. 파이 같고요. 됐습니다. 네. 그럼 자, 살아있는 게 누굽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죠? 아,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쓸 수 있구나. 오, 그런데 2분의 1 R 세타로 쓸 수 있죠? 네. R 세타가 뭐라고요? L 부채꼴 호의 길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각을 몰라도 넓이를 구할 수 있군요. 그런데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RL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호에 왜 얼세터요? 아 미치게 실컷 설명이 아닌데 지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실컷 설명했는데 왜 RL이 R세타라는 얘기를 못 잡니까? 제가 360도를 호도법으로 2파이로 잡았으니까 60부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 이야기 때는 이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도법을 모르니까 아 왜 빡치게 합니까 자꾸? 그냥 세타 아니에요? 예? 그냥 세타 아니에요? 2파이 나가면 R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R이 이 R은 어차피 버릴 겁니까 지금? 파이에 R이 있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요. 안 보였어요 저 촬영. 왜 안 보입니까? 7번 보겠습니다. 7번. 개빡치네요. 7번. 노란딱지 붙겠네요. 자, 7번. 둘레의 길이가 얼마? 8이랍니다. 8. 이 둘레가 8입니다. 네. 언니들 보세요. 반지름 부채꼴 호의 길이죠. 네. 2R 플러스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파이. 8 맞죠? 네. 8 됐죠? 네. 문제 보십시오. 문제가 뭐랍니까? 넓이 S가 넓이 S가 깜짝 놀랐네요. 넓이 S가 뭐가 될 때? 최대. 최대일 때. 그럼 넓이 S를 한번 잡아봅시다. 네. 이게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넓이 S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가 되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L이 정의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넓이 S를. 네. L은 오케이 8 빼기 2R 괜찮나? 네. 2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R 플러스 4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넓이는 뭐라고요? 2분의 1R 곱하기 됐나요? 네. L이니까 2에 마이너스 R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약분하십니다. 뭡니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우와. 2차 함수죠? 네. 가로축 R축, 세로축 X축. 위로 볼록한 값이죠? 네.
이해됩니까? 네. 완전 이것이 정리합시다. 뭡니까? 마이너스 꺼내야지.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4r 제곱 4r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됐나요? 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반지름이 얼마일 때? 2. 2일 때 넓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사. 4죠. 자, s가 최대죠? 네. 최대값 얼마입니까? 4. 4죠. 반지름이 얼마일 때 2. 4가 되는 겁니까? 2일 때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됐죠? 2니까 됐나요? 네. 4죠. 4. 네. 그러니까 L은 뭐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네. 그러면 L이 얼마라고요? 4니까 L이 뭐라고? R 세타입니까? 네. 4인데 반지름이 2인데 세타로 가시면 아닙니까? 네. 세타 얼마입니까? 2.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학교에서 시험 내면 맞추라고 주는 거게 틀리라고 주는 거게 맞죠. 맞추라고 주는 문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까 삼각함수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하고요. 아니요, 삼각함수 뜻부터 예. 140페이지부터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했는데 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몇 시입니까? 맞춰서 맞춰야 됩니다. 26번. 너무 일찍 맞췄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노가리 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날은 돌아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일단 끄고요. 자수리하는 거 유튜브로 보내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